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풍수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서는 이 풍수에서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수맥에 대해 이제 풍수인지 아니면 수맥이 풍수가 아닌지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정통 풍수에서는 수맥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잘못 알려진 거 이렇게 보다 보면 수맥이 이제 풍수인 양, 그래서 실제로 풍수를 보러 가서도 이제 그 엘로도 이렇게 탐지봉으로 해서 수맥 같은 걸 이제 보고 풍수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풍수사들이 집에 이제 수맥을 이렇게 체크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정통 풍수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풍수와 수맥은 어떠한 차이가 있고 수맥은 또 무엇인지, 우리가 수맥이 있으면 몸에 안 좋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오늘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혹시 그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재밌게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제가 이제 광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제 이 사주 명리학하고 이제 전법인 유김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사주 명리학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공부를 했는데 좀 체계적으로 마무리돼서 이제 통변술이라고 하죠. 실전 사주 풀이 형태로 좀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제 영상 아니면 행운의 신 사주 풍수 그 처음에 보면 거기에 제 전화번호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직강, 그러니까 제 사무실에서 직접 강의하는 형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동영상 강의라고 해서 제가 이제 카톡이라든지 해서 따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영상 강의도 있으니까 한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주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초보자는 이제 1년 과정이고요. 뭐 많은 인원을 뽑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옛날에는 여러 명들을 가르쳤었는데, 배우시는 분들이 좀 여러 명 있으면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많으면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명 내지 한 명 정도. 초보자가 아니고 이제 공부를 이게 이제 뭐 경험자라고 할까요? 사주 공부한 경험이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좀 공부를 체계적으로 좀 배우고 싶은데,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조각조각 이런 식으로 해갖고 몇 년을 공부를 했는데 아직 체계가 안 잡혀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6개월 과정으로, 그러니까 초보자는 1년이지만 6개월 과정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직강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동영상 강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배우고 싶은 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김 같은 경우는 사주 명리학을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사주만 가지고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전법이에요. 그래서 사실 유김이 좀 어렵다고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사주를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이것도 공부하신 분은 6개월 정도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것도 동영상 강의가 있고요. 아니면 초보자, 사주를 잘 모르시는 분은 이것도 역시 1년 과정으로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 혹시 뭐 제가 문자를 보니까 수강료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문자가 있던데, 죄송하지만 뭐 이걸 수강료를 그 댓글로 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따로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풍수하고 수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수가 있고 수맥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정통 풍수는 원래 옛날에 한나라 때 청호경이라는 고전 풍수책이 있습니다. 이 청호경을 토대로 해서 동진시대 곽박이라는 사람이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따로 책을 쓴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장서라고 하고 또 금난경이라고 합니다. 금난경이라는 것은 비단금자의 주머니 낭자인데, 이것은 이제 당나라 때 현종 황제죠. 양귀비하고, 그러니까 양귀비가 원래 이제 며느리였는데 이제 황후로 자기 부인으로
맞이한 사람이죠. 이 당현종 때 이 금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게 비단입니다. 비단 주머니에 넣어서 아주 황자만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책이다. 그래서 금난경이라고 하는데, 풍수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많은 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 때 이제 구빈선생이라는 양균송서부터, 그리고 뭐 지리신법, 인자수지 이런 책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신라 말기 고려 초에 도선국사가 이제 들여왔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게 쭉 나와서 실제로 조선시대는 이 청호경과 금난경을 과거 시험, 잡가라고 하는데, 이 과거 시험에서도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과거 시험을 보고 조선시대 풍수가들은 이걸 필수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통 풍수 어디에도 이 수맥이 풍수다, 이게 없습니다. 사실 수맥은 풍수하고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아, 무슨 소리냐. 뭐 수맥도 집에 예를 들어 갖고 집터가 안 좋고 수맥이 흐르면 당연히 몸에 안 좋고 건강에 안 좋으니까 이거 역시 풍수의 일종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풍수라는 것은 뭐 일종의 이제 자연과학 측면, 자연과학이죠. 그리고 뭐 지리학, 지질학 이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역시 수맥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이 수맥이라는 것은 한 100여 년 전에 이제 외국 유럽이나 서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건축 기술이 발달하면서 땅을 파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물이 나오게 되고, 땅 속에 이제 물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아시겠지만 이 수맥이라는 것은 물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혈맥입니다. 그럼 이 물의 혈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수맥은 땅 속에서 물이 흘러가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뭐 자연적으로 땅 속에는 물이 있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땅 속에 물이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니까 아니 뭐 우리 강처럼 하천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땅을 파다 보면 물길이 있고 스며들게 되고 또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풍수 이 금난경에서는 땅 속에는 오기 다섯 가지 기운이 지중 땅 속에서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화토금수 이 다섯 가지 기운이 다 땅 속에 흐르는 거지 이 수맥 물만 흐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정통 풍수에서는 이 수맥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하는 게 없는데, 일단 이제 서양에서 이렇게 건축 기술이 들어오면서 땅을 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이 막 생기게 되고, 그러면 물이 많게 되면 이제 곰팡이라든지 습도가 높아지게 되고 또 거기다 집을 짓게 되면 인체에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수맥이 나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정통 풍수 지리학에서는 이 수맥은 풍수의 그 정통 풍수학에는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께서 물론 이제 저도 가끔씩 저희 이제 집이라든지 제가 있는 위치 이런 데 좀 한번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기는 하지만 그게 정통 풍수는 아니다. 그래서 혹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풍수사가 와서 수맥 위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 하면 그것은 조금 아니다. 그러면 이제 수맥은 우리 인체에 그럼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수맥파 같은 경우는 뭐 수십 미터가 그 수맥파가 올라온다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지 집 이런데 그 땅속에 수맥이 강하게 흐르게 되면 아파트 뭐 수십 층인데도 사실은 그 기운이 움직이게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풍수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 수맥의 그 이론이 들어온 게 조선이라든지 고려 어느 또 중국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풍수의 수맥에 관계된 내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 수맥하고 풍수하고는 연관성은 없다. 다만 이 수맥이 그러면 인체에 영향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또 과학적으로 입증은 안 됐습니다. 왜냐면 요즘 같은 경우 21세기에서
어떤 뭐 일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론이 있다든지 하면 그 이론적인 체계가 확실하게 검증이 돼서 그 결론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이 돼야만이 이론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수맥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정확하게 이게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통 풍수하고 수맥은 차이가 있고 실질적으로 수맥에 전혀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풍수하고는 다른 개념이고 이건 그냥 자연 지리학적 지질학적 측면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전문가 풍수 전문가가 와서 수맥 위주로 본다고 하면 그것은 좀 동떨어진 이야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수맥이 풍수의 하나의 분야이고 또 수맥이 나쁘면 풍수가 나쁜 자리인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다. 다만 수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도 인체에 혈맥이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 사람도 혈이 흘러가는 자리가 있는데 360개의 혈이 있고 또 12 경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락이 이제 이 어떤 우리 기운이 흐르는 자리고 그게 혈자리가 되는 건데 그 혈맥이 있고 또 동맥과 인맥 속에 사람도 각자 수많은 이 혈관이 이 혈액 순환되면서 흘러가는데 땅도 자연스럽게 보면 땅 속에 그런 물의 기운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자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맥으로 본다. 하지만 수맥이 정통풍수는 아니기 때문에 혹시 뭐 수맥을 너무 강조한다라든지 수맥이 있어서 뭐 안 된다든지 이랬을 때는 조금 뭐 의심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일단 그건 아닙니다. 다만 수맥이 있어서 만약에 잠자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안 좋고 나쁜 꿈을 꾸고 몸이 나빠지고 이상하게 그 자리에 있으면 잠자는데 너무 불편하다 그랬을 때는 좀 옮겨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뭐 동판을 깔고 뭐 해갖고 막을 수 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다고 하더라도 수맥이 만약에 정말 있다 그러면 동판을 깎는다고 해서 그것을 다 막을 수 있느냐? 그런 거는 또 아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수맥이 만약에 너무 많이 흐른다 하면 그 자리는 좀 이사를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수맥을 또 다른 걸로 친다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일러를 다 깔았는데 보일러 같은 경우 물이 막 흘러가잖아요. 그죠?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일러를 깔으면 그 물 가지고 흐름을 해서 결국 물을 데워서 우리가 난방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따지면 보일러도 수맥의 일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수맥하고는 다른 개념이지만 일단 어쨌든 내가 잠을 자는 자리에 물이 흐른다는 것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수맥이 만약에 흘러갖고 내가 몸이 좀 안 좋고 찜찜하고 건강이 나빠졌다 한다고 하면 그런 자리는 조금 피해서 가는 것은 뭐 나쁘지 않겠다. 다만 풍수하고 개념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주 명리학이나 아니면 유김, 물론 이제 가끔씩 이제 풍수는 안 하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풍수까지 제가 다 하기에는 시간상 저도 좀 바쁘고 또 이걸 다 하나하나 해서 제가 학원처럼 운영을 하는 게 아니어서 1대1 거의 뭐 1대1 강의 형태로 하는 것이라서 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기본적으로 양택, 부동산 뭐 이런 것도 혹시 배우고 싶어서 하신다고 하면 풍수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